최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매월 다양한 컨셉의 ETF를 신규 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시기에 맞는 다양한 테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운용사만의 노하우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 7월 출시된 국내 ETF들 중 제가 분석한 11개의 신규 ETF의 영상 몰아보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11개 ETF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 ETF들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만들었던 분석 영상들이다 보니 지금과는 주가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ETF는 100% 분석해보려고 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두 개 정도 빠진 게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출시 1순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영상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액트 K 수출 핵심 기업 탑30 액티브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코액트 K 수출 핵심 기업 탑30 액티브는 삼성액티브 자산운용이 출시한 ETF로 2025년 7월 8일 상장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핵심 수출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고정밀 실물 지표인 수출입 데이터와 글로벌 플랫폼 트렌드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최근 1년간 롤링 수출 증가율과 시가총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된 30개 핵심 수출 기업으로 구성되며 총 주식수는 100만 주, 상장 시점의 시가총액은 약 98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총 보수는 0.5%로 주식형 ETF 평균 보수보다 다소 높지만 이는 적극적인 자산 변경과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액티브 운용 특성에 기반한 수수료로 해석됩니다. ETF의 주가는 상장가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과 맞물려 핵심 수출 기업들의 강세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첫날 1시간 만에 15만 주가 거래되는 등 시장의 관심도 높으며 아직 상장 초기 단계이므로 주가 흐름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내수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산업을 통해 성장해온 대표적인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실제로 매년 주도주는 수출 확장에 성공한 산업에서 탄생했으며 이는 K푸드, K뷰티, K방산, K조선 등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월별 수출입 데이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분석 지표로 삼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수출 증가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실리콘투,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사례처럼 수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실제 주가와 실적 흐름을 앞서 반영하는 효과를 보여주며 타이밍 측면에서도 강력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TF는 단기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 정책 K 이니셔티브, 수출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실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방산, 조선, 전력기기, K푸드,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군의 강소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으며 여기에 실물 수출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K콘텐츠, K뷰티, 음원, 미디어 분야의 유망 기업들은 유튜브 조회수, 구글 트렌드, 틱톡 판매 지표, 넷플릭스 순위 등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정성적 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량 데이터에 기반한 전통적 분석과 더불어 무형 IP 기반의 성장 기업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분석 전략으로 ETF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ETF의 예상 포트폴리오에는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입증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뷰티 기기 수출을 선도하는 APR,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린 삼양식품, K2 전차 및 첨단 방산 장비를 수출하는 현대로템, 글로벌 항공엔진과 위성 사업을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선업의 강자로 꼽히는 HD 현대미포조선, 중국을 중심으로 K뷰티 유통을 확대한 실리콘투, 글로벌 K팝 시장을 선도하는 하이브, 고부가 헬스케어 제품을 수출하는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대표주인 원텍, 산업전력기기의 핵심 주자인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핵심 편입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은 모두 최근 수출 흐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정부의 수출 핵심 산업 육성 정책 K 이니셔티브 및 K컬처 전략과도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구조적인 성장성과 정책적 수혜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분류됩니다. 코액트 K 수출 핵심 기업 탑30 액티브 ETF는 한국이 가진 수출 경쟁력을 정밀하게 반영한 국내 최초의 수출입 데이터 기반 ETF로 매월 발표되는 수출입 실물 지표와 글로벌 플랫폼 트렌드 데이터를 결합해 핵심 수출 증가 기업을 선제적으로 포착했다고 합니다. 단기 이슈보다는 장기 실적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며 방산, 전력기기, K푸드, 의료기기, 콘텐츠,
K뷰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주요 편입 종목은 실물 수출 실적과 플랫폼 기반의 정성 지표를 통해 선정되며 이는 정부의 수출 핵심 산업 육성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ETF는 실적이 아닌 수출 흐름 자체를 선행 지표로 활용하고 무형 IP 기반 수출 기업까지 포괄하는 데이터 분석 전략으로 차별화된 액티브 운용을 지향합니다. 구조적 성장 섹터에 조기에 투자하고 싶은 장기 투자자 또는 정량적 데이터와 글로벌 트렌드를 동시에 반영한 전략형 ETF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다만 수출 데이터의 시차, 글로벌 수요 변화, 환율 영향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한 선제적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자본 차익과 구조적 인컴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덱스 K방산 탑10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K방산 탑10 ETF는 2025년 7월 15일 상장한 ETF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AI 기반 첨단 기술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진짜 K방산 핵심 종목 10개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단순한 테마형 ETF를 넘어 방산 매출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크며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을 엄선한 구조적 성장형 ETF로 국내 방산 산업에 대한 정책 수혜와 지정학적 수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 수는 800만 주, 시가총액은 816억 원으로 최근 출시된 ETF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운용 수수료는 0.45%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정교한 테마 구성과 액티브한 운용 전략을 반영한 수수료로 해석됩니다. 상장일인 오늘 마감까지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장 이후 약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활발한 거래량과 함께 높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방산 테마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분야인 만큼 이 ETF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ETF는 단순히 방산 관련된 이름만 가진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한화오션처럼 방산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기업은 제외하고 방산 매출이 명확한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ETF의 기초지수 자체가 이러한 위기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방산 관련 이벤트 발생 시 빠른 반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닙니다. K방산 산업은 이미 구조적인 수출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방산 상위 5개 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17% 이상, 영업이익은 44.7%에 달합니다. 특히 수출 중심 기업은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고마진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MR 오정 비유지 보수 등 지속적인 사후 수익 창출 구조도 갖추고 있어 중장기 수익 전망이 밝습니다. 수출 지역의 다변화와 특히 중동 국가들의 높은 국방비 지출 비중도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AI와 무인무기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TF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무인항공기, 로봇, AI 기반 방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을 주요 편입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갖춘 종목들입니다. 2025년 7월 15일에 상장한 코덱스 K방산 탑10 ETF는 단순한 테마 추종형 ETF가 아닌 실제 방산 매출 비중, 수출 중심 구조, AI 기반 첨단 기술 보유 여부라는 세 가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진정한 K방산 핵심 종목 10개를 선별해 투자하는 구조적 성장형 ETF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대립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산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K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며 육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 기대감도 ETF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닌 장기적인 국방력 강화 및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 흐름에 베팅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방산 테마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선정 기준의 정교함은 향후 성과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 방식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정책 지원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 ETF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에이스 BYD 밸류체인 액티브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상장한 에이스 BYD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출시한 전기차 테마의 액티브 ETF로 기존 테슬라 중심의 전기차 투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 BYD와 그 핵심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BYD의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과 함께 전기차 산업을 이끌 주요 기업들에 포괄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상장 주식수는 약 80만 주 규모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운용 수수료는 0.45%로 테마 중심 종목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운용 전략에 맞춘 수준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뚜렷한 급등락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함께 BYD를 비롯한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ETF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일에는 상장 주식수를 웃도는 거래량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수급과 투자자 반응에 따라 점차 명확한 주가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BYD는 배터리, 모터, 제어장치 등 주요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능력은 경쟁사 대비 빠른 침투율 확대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으로 직결되며 BYD가 전기차 산업 내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BYD는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을 버리고 2025년부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신의 눈까지 아이를 전 차종에 기본 탑재하며 자율주행 기술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플랫폼, 로보택시, 스마트 물류 등 전기차 이후의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단순한 자동차 제조 기업을 넘어 첨단 기술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ETF는 BYD뿐 아니라 함께 성장할 주요 부품 장비 AI 반도체 기업 등에도 투자합니다. 특히 BYD의 핵심 자회사 중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으며 향후 이들 기업이 상장하게 될 경우 신속하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액티브 ETF의 기민함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액티브 전략의 효용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2025년 7월 15일 상장된 에이스 BYD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인 BYD의 성장성을 핵심 축으로 그와 함께 전기차 산업의 흐름을 이끌어갈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액티브 전략 ETF입니다. 이 상품은 단순히 전기차를 제조하는 단일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AI, 부품, 장비 등 전기차 산업 전반의 구조적 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BYD의 수직 계열화된 생산체계,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투자, 그리고 상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주요 자회사들까지 고려한 운용 전략은 이 ETF만의 뚜렷한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중심의 전기차 투자를 넘어 중국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BYD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 산업은 단기 테마가 아닌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성장 산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BYD를 비롯한 밸류체인 기업들의 동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ETF는 이러한 흐름을 정교하게 포착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향후 상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기업들을 빠르게 편입할 수 있는 액티브 ETF라는 점은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안정성과 기회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주목할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하나 자산운용 원큐 미국 메디컬 AI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원큐 미국 메디컬 AI ETF는 2025년 7월 22일 상장된 상품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메디컬 AI 관련 혁신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ETF입니다. 메디컬 AI는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인 만큼 개인이 직접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기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관련성을 수치화한 지수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 ETF는 보다 효율적인 분산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장 당시 기준으로 주식수는 100만 주, 시가총액은 약 100억 원대로 시작했으며 총 보수는 연 0.4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고성장 테마 특성과 리서치 지수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상장일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당일 오전에만 거래량이 50만 주를 넘어서며 총 주식수 대비 상당히 활발한 초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성장 테마에 의료 분야라는 필수 산업이 결합된 메디컬 AI는 앞으로도 꾸준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유망 테마입니다. 다만 ETF가 상장 초기 단계인 만큼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성장성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AI 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의료 산업에서도 그 흐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유전자를 분석하고 단기간에 신약을 개발하며 자율 진단 치료 기술을 구현하는 등 메디컬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AI가 의료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진단, 치료, 상담, 모니터링 등 대부분의 의료 과정에서 자동화와 최적화가 가능해져 의료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환자에게 더 저렴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진 부족, 의료 불균형, 시간 비용 문제까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연구 자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육성책도 강화되고 있어 메디컬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메디컬 AI 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과 오픈 AI, 엔비디아, 딥마인드 같은 글로벌 리더들의 주목을 받으며 핵심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단 AI, 멀티모달 모델, 로봇 수술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을 선보이며 메디컬 AI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질병 치료 및 의료 시스템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AI 분야에서 높은 주목을 받는 템퍼스 AI,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IT 대기업도 포함해 산업 전반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이 ETF는 KEDI 미국 메디컬 AI 지수를 추종하는데 뉴스 보고서 기반 키워드 분석으로 기업의 연관성을 수치화해 상위 15개 내외 종목을 선별하고 핵심 종목에는 높은 비중을 부여합니다. 특히 연평균 38.5%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정밀 의학, 유전자 치료, 로봇 수술 등의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테마 ETF입니다. 하나 자산운용이 2025년 7월 22일 상장한 원큐 미국 메디컬 AI ETF는 미국에 상장된 메디컬 AI 관련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ETF로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의료 산업에 도입되며 기대되는 구조적 성장을 반영한 상품입니다. 유전체 분석, AI 기반 신약 개발, 로봇 수술 등 실질적인 기술 적용이 활발한 템퍼스 AI,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의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며 알파벳, 구글, 엔비디아 등 메디컬 AI 분야에 진출 중인 IT 대기업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ETF는 KEDI 미국 메디컬 AI 지수를 추종하며 의료 AI 키워드 유사도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해 최대 15종목 이내로 구성됩니다. 연평균 38.5%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메디컬 AI 산업에 선제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AI 의료 융합 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해외 ETF 특성상 주가 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연금저축이나 IRP, DC 계좌 등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한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덱스 TDF2060 액티브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상장한 코덱스 TDF2060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신흥국 등 총 48개국에 걸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글로벌 성장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80%를 글로벌 주식에 배분하고 생애 주기에 맞춰 자산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TDF 타깃 데이트 펀드 전략을 ETF 형태로 구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상장 시 기준 주식수는 200만 주, 시가총액은 약 200억 원으로 비교적 소규모로 출발했으며 운용 수수료는 0.30%로 주식형 ETF 평균 수준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과 전 세계 분산 투자 전략에 맞춰 책정된 수수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인 오늘 마감까지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주가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약 10만 주 수준으로 무난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용 ETF로 설계된 코덱스 TDF2060 액티브 ETF는 장기적인 운용 전략이 핵심인 만큼 단기 수익률보다는 분산 투자 효과와 생애주기 기반 자산 배분 전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과거 여러 금융 위기와 경제 충격을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이 ETF는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주식의 80% 이상 비중을 두고 있어 아직 은퇴까지 30년 이상 시간이 남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구조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코덱스 TDF2060 액티브 ETF는 벤가드 토털 월드 스타크 ETF-VT를 기본 코어로 삼아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며 여기에 미국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를 30% 비중으로 추가로 편입해 미국 중심의 성장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77%, 유럽과 신흥국을 포함해 48개국에 걸친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 분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ETF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적격 TDF ETF로 자산 비중을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글라이드 패스 전략을 따릅니다. 즉,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은 줄고 채권 비중은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TDF 펀드보다 낮은 보수로 운용되어 장기 투자 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상장한 코덱스 TDF2060 액티브 ETF는 단순한 글로벌 ETF가 아닌 장기 성장 중심의 자산 배분 전략, 48개국 분산 투자, 그리고 TDF 타깃 데이트 펀드 구조의 자동 자산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춘 전략적 자산 배분 ETF입니다. 이 상품은 글로벌 주식의 약 80%를 투자하며 특히 미국 주식 비중이 77%에 달해 미국 중심의 성장과 더불어 유럽, 신흥국 등 전 세계 48개국에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적격 TDF로 퇴직연금 계좌 100% 투자도 가능하며 생애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글라이드 패스 전략을 따릅니다. 또한 이 ETF는 퇴직연금 장기 운용에 적합한 낮은 보수 구조와 함께 시장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산 리밸런싱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장기적 우상향 흐름 속에서 TDF ETF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으며 VT와 S&P 500을 함께 담아낸 구조는 투자 효율성과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와 글로벌 성장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에게 꼭 맞는 상품으로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플러스 미국 로보택시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상장한 플러스 미국 로보택시 ETF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로 테슬라, 웨이모, 아마존, 엔비디아 등 주요 12개 글로벌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상장 주식수는 약 75만 주, 시가총액은 약 75억 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연 보수는 0.4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산업의 장기적 성장성과 기술 기반 리서치 및 운용의 복잡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테마 투자를 염두에 둔 수수료 구조로 해석됩니다. 상장일 기준으로 플러스 미국 로보택시 ETF는 주가에 뚜렷한 변동은 없었지만 거래량은 상장 주식수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장 초기인 만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보택시 산업 전반의 성장성과 기술 상용화 진척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베팅하는 장기적 투자 전략이 더욱 적합해 보입니다. 로보택시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75%에 달하는 폭발적인 성장률이 예상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에 비해 마일당 약 88%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인건비 부담이 없는 구조로 인해 경제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테슬라, 웨이모, 바이두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상용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메라 기반 비주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고도화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상용화에 앞서 나가고 있으며 FSD 업데이트를 통한 자율주행 성능 개선도 지속 중입니다. 웨이모와 바이두도 기술과 지역적 특화 전략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데이터 축적 속도와 생태계 경쟁력은 산업 내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ETF는 로보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인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핵심 기술 공급 기업,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모두 투자합니다. 테슬라와 웨이모, 바이두 같은 서비스 제공 기업부터 엔비디아와 모비라이 같은 기술 파트너, 우버와 그랩 등의 플랫폼 기업까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조합해 전체 산업 성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방식의 차이, 각국 규제 환경, 수익 모델 다변화 등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플러스 미국 로보택시 ETF는 2025년 7월 22일 상장한 테마형 ETF로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로보택시 산업 전반에 투자합니다. 테슬라, 웨이모, 바이두 등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은 물론 엔비디아, 모비라이 같은 핵심 기술 기업과 우버, 리프트, 그랩 등 모빌리티 플랫폼까지 생태계 전반의 12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며 피지컬 AI의 현실 적용 사례로 떠오른 로보택시 시장의 고성장 성과 수익화 가능성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입니다. 특히 마일당 비용을 기존 택시 대비 88%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연평균 75%라는 시장 성장 전망은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ETF의 가장 큰 강점은 자율주행 산업의 세 축인 서비스, 기술, 플랫폼 기업에 고르게 투자해 생태계 전체의 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입니다. 테슬라의 방대한 데이터 기반 AI 기술력과 상용화 속도, 웨이모와 바이두의 지역 기반 확장력, 그리고 우버 등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기반은 산업 내 경쟁력과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요소입니다. 이 ETF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판도를 바꿀 자율주행 기술의 성장성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기업 투자 ETF이기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제 적격 계좌에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H2종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상장한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환노출형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환해지형 2종은 국내 최초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에 현물로 직접 투자하는 ETF이며 이종은 환해지 여부만 다를 뿐 전략은 동일합니다. 이 ETF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준점으로 삼는 미국 10년물 국채에 집중하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월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80만 주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운용 수수료는 공통적으로 0.25%로 설정돼 채권 및 월분배를 하는 ETF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상장일 이후에도 주가는 크게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거래량은 각각 20만 건 이상으로 크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금리 하락 시 자본 차익과 함께 월분배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금리 사이클과 인컴 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개 ETF 모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월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채권 투자에 월배당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기준점이자 무위험 자산으로 금리 변화가 전 세계 자산에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10년물 국채는 단기채 대비 높은 이자 수익을 장기채 대비 낮은 가격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어 중위험 중수익 투자에 적합합니다. 경제 전망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녀 시장 흐름을 읽는 데도 유리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에 실물로 투자하면서도 월 단위 분배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선물형 ETF와 달리 스왑 비용 부담이 없고 실제 채권 이자 수익에 기반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이나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안정적인 채권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리된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환율 전망에 따라 환해지형과 환노출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환율 상승을 기대하면 환노출형을 통해 환차익을 추구할 수 있고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환해지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채권 수익 외에도 환율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상장한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시리즈는
국내 최초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에 현물로 직접 투자하는 ETF입니다. 환해지형과 환노출형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채보다 높은 이자 수익과 장기채보다 낮은 변동성을 통해 중위험 중수익 전략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또한 실물형 구조로 선물 합성형 ETF 대비 안정적이고 매월 이자 수익 기반의 분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장기 인컴 투자에 유리합니다. 특히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시리즈는 글로벌 기준 자산인 미국 10년물 금리에 직접 투자하면서 환율 전망에 따라 환해지 또는 환노출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금리 하락 시 자본 차익과 월 분배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투자 가능한 점은 장기 자산 배분 전략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이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제 적격 계좌에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탑 10 액티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10 채권 혼합 액티브 2종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상장된 타이거 리츠 ETF 2종은 국내 리츠 및 인프라 자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존 지수 추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액티브 전략을 채택한 상품입니다.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종목 구성과 비중 조절이 가능하며 탑10 액티브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리츠 및 인프라 자산에 집중해 안정적인 배당과 우량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지향합니다. 반면 채권 혼합형은 동일한 리츠 포트폴리오에 국내 단기 채권을 50% 혼합하여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상장 규모는 탑10 액티브가 1000만 주로 대형, 채권 혼합형은 150만 주로 소형이며 수수료는 각각 0.06%와 0.15%로 책정되어 액티브 전략을 가지고 장기 보유에 적합한 저비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장일 기준으로 ETF의 주가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상장 주식수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리츠 ETF는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기준금리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군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츠의 수익 구조는 임대 수익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차감한 형태이므로 금리 하락은 자연스럽게 수익성과 배당 여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국내 리츠의 가중평균 금리가 3%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 반등과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기대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분배금은 매월 15일 균등한 수준의 월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용 중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연 7에서 8% 수준의 배당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ETF 역시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분배금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분배율은 ETF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수익률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탑10 액티브 ETF는 단순히 시총 상위 종목을 기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총 2천억 원 미만이거나 해외 부동산 비중이 10% 이상인 리츠는 제외하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유동성이 낮거나 환율 정치 리스크에 민감한 자산은 제외해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가격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닙니다. 패시브 ETF는 유상증자 시 기계적으로 종목 비중을 조정하지만 액티브 ETF는 자산 구조, 수익성, 인수 조건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 저가 매도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초과 청약 등으로 수익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ETF의 실전 운용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해당 ETF는 매월 15일 일정한 수준의 분배금을 제공하며 9.9%의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 15.4%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3년간 5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점은 고배당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채권 혼합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안정형 자산으로 분류되어 은퇴 설계와 절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ETF 시리즈는 2025년 7월 신규 상장된 국내 최초의 리츠 액티브 ETF로 기존 패시브 ETF의 기계적인 지수 추종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사가 시장 상황과 자산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종목을 구성하고 비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탑10 액티브 ETF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리츠 및 인프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고, 채권 혼합 액티브 ETF는 동일한 리츠 포트폴리오에 단기 채권 50%를 결합해 변동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 편입이 가능한 안정형 자산으로 차별화됩니다. 이들 ETF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리츠 수익성 개선과 주가 반등 가능성, 유상증자 대응력, 분리과세 절세 혜택, 안정적 월 분배금 지급 등 다양한 투자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액티브 운용을 통해 우량 종목 중심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리츠 시장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구조적인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채권형 ETF들이기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배당 중심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계좌 등에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9일 신규 상장된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ETF는 중국 AI 생태계의 미래 성장을 선도할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형 ETF입니다. 특히 알리바바와 샤오미 두 종목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고 중국 내 주요 AI 및 빅테크 기업 총 25개 내외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합니다. 상장 주식수는 약 80만 주 규모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운용 수수료는 0.45%로 테마 중심 종목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운용 전략에 맞춘 수준으로 보입니다. 상장일인 2025년 7월 29일 기준으로 ETF의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거래량은 상장 초기 평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련 ETF 특성상 단기적인 수급보다는 중장기 테마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당장의 상승보다 향후 AI 산업의 정책 지원, 기술 내재화,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 등 구조적 변수에 따라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외 지역으로 기술 성장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 ETF의 본격적인 성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AI 반도체, 생성형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을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며 막대한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 플랫폼 중심의 빠른 데이터 축적 능력과 제조 기술력이 더해지며 중국 AI 생태계는 빠르게 독자적인 기술 발전 경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등장한 딥시크와 같은 중국 LLM은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알리바바와 샤오미에 집중함으로써 중국 AI 생태계 내에서 가장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AI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고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샤오미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전기차 등 하드웨어에 AI를 접목해 피지컬 AI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샤오미의 전기차 부문은 출시 직후 빠른 시장 반응을 얻으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산업 구조와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동하며 정량 데이터만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ETF는 상해에 위치한 운용사 리서치 센터의 현지 정보력과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 기술 상용화, 신규 상장 이슈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액티브 운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지수 추종 방식의 ETF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미세한 기회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ETF는
2025년 7월 29일 신규 상장된 상품으로 중국의 AI 생태계 내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형 ETF입니다. 알리바바와 샤오미 두 기업의 절반 이상 비중을 두고 총 25개 내외의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중국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포착합니다. 특히 상해 현지 리서치를 기반으로 정책 변화나 산업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정보 비대칭성이 큰 중국 시장에서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추구합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AI 육성 정책, 자국 기술 내재화 전략, 그리고 알리바바 샤오미의 플랫폼 및 제조 경쟁력은 이 ETF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량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기회 요소를 액티브 방식으로 반영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이 미국을 넘어 다극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포트폴리오에 담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